안녕하세요. 코비세 피터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에게 힘들었던 5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달 한번 돌이켜보면은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38% 하락한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이게 월별 추이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했던 거는 2011년 9월달 한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달에는 37%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수준의 조정을 받은 5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5월 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은 많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분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글라스노드라는 이제 데이터 업체에서 나온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 에서의 참가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롱텀 홀더, 쇼트텀 홀더, 그 다음에 채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롱텀 홀더는 기본적으로 2020년 이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쇼트텀 홀더는 2021년 금년 들어와서부터 시장에 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체인상에서 코인이 이동을 하는 모든 기록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정 지갑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 얼마나 최근에 손바뀜이 일어난 코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서 다른 자산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비트코인 투자 시에만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단기 투자자들, 쇼트텀 홀더들의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금년 들어와서 많이 쭉 늘어나다가 이제 4월 초부터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추세가 5월달까지 계속 된 거고요. 그런데 5월달에 특히 이 조정폭이 좀 심했던 이유는 이제 채굴자들의 보유 물량이 조금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차트상에 보면은 그 하락세가 크게 큰 움직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채굴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신규 공급을 받는 채굴을 해서 신규 비트코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보유량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5월 중순에 살짝 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큰 움직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평상시에는 쭉 상승을 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차트가 여기서 돌아섰다는 게 특히 이제 그 주말에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격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텀 홀더들은 기본적으로 1월 달에 굉장히 강세장이 있을 때 한번 거기서 이익 실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롱텀 홀더는 제 생각에는 이게 2020년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면은 2017년 불장에서 꼭지에서 물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면서 나간 분들도 있었지만은 계속 버텼던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년 1월달 12월 말부터 1월달 초 중반까지 있었던 불장 때 굉장히 털고 나가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 롱텀 홀더들의 이익 실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꾸준히 이 롱텀 홀더들의 보유량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 트렌드는 뭐 4월달, 5월달 이 최근에 있었던 이 큰 조종장에서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뭐 손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5월달에 크게 하락장이 오기는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단기 보유자들의 보유량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단기 보유자들의 하방 폭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제 생각에는 금년 들어와가지고 1월달부터 이 유입이 된 자금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딸려서 리테일 자금도 들어왔던 거인데 이번에 5월달에 많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팔고 나간 그런 자금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리테일 자금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들은 이제 금년에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 자금은 이제 쇼트텀 홀더로 잡히겠죠.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쇼트텀 홀더들의 그 차트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5월달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엄청난 이제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라스노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보다 이 5월달을 우리가 이제 뒤로 보내면서 실제로 작년 5월달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저희가 이 시장을 접근할 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 5월달에 있었던 굉장히 큰 이벤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5월달 바로 이제 코로나가 국면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대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가 3월달, 4월달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맞이한 게 5월달이었죠. 5월달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는 이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가 인베스터 레터를 쓴 이게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년 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왔던 불장 때문에 지금 매스컴에서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비트코인에 관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뭐 대중매체, 지상파, TV 이런 데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거의 끝내지를 않고 있었죠. 그렇게 관심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권에 있었던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서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열린 마음이 있는 투자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한 4페이지, 5페이지 남짓의 인베스터 레터를 통해서 자기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설명을 했죠.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코인 클래스에서 헤지펀드 편을 2편에 나눠서 다루면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헤지펀드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인베스터 레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인베스터 레터에 쓰여 있는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이 인베스터 레터는 공동 집필을 했죠. 폴 튜더 존스와 그 다음에 폴 튜더 존스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조 지오지안이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집필을 했어요. 로렌조 지오지안이라는 분은 평생을 IMF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의 금융 위기 또 그거에 따른 정책들을 실행을 하는 부서에서 차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거의 20년을 IMF에서 활동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2013년부터 폴 튜더 존스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치프 이코노미스트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화정책이 어떻게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책임감 있는 통화정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여러 나라 케이스를 많이 본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집필한 그런 레터예요. 그래서 이 레터의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양적 완화가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써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투자자로서 그 중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자산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전통 금융 자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다는 거죠. 다른 자산에 비해서.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금 시가총액이 60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좀 성장을 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다른 자산에 비하면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자산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베스터 레터의 그 제목 자체가 Great Monetary Inflation, GM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분들 굉장히 혼돈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폴 튜더 존스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에 대한 해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값싼 노동인구의 유입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거는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단시간으로 픽스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디플레이셔너리한 거를 상쇄시키기 위한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이제 밀당이 오고 가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책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자산들을 폴 튜더 존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코로나 국면이 뭐 어떻게 보면 금년 말쯤에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경기도 해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은 이 폴 튜더 존스가 또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그런 선경지명을 갖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이렇게 우리가 왜 투자로 신생 자산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을 했던 이 레터가 나왔던 거고요. 이것을 계기로 그 후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유입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거의 뭐 장난감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일이 1년 전 5월 달에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에 또 이거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무한대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고, 반대로 그거와 정반대로 2100만 개라는 제한된 어떤 통화 정책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매력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5월달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기는 하지만은 사실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봐서 1년 전만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 거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폴 투더 존스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 5월달에 폭락장이 있건 없건 간에 중국에서 이 채굴자들에게 어떤 정책을 내건 안 내건 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그런 이유, 폴 투더 존스가 말한 이유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어떤 패닉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에서 폴 투더 존스의 레터, 인베스터 레터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